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동구 성수 아이파크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의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는 왼쪽으로는 종로구 그리고 중구와 맞닿아 있고요. 위쪽으로는 동대문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광진구 아래쪽으로는 강남구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성동구는 그 한양 도성에 있어서의 오른쪽 동쪽에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성동구 그렇게 붙은 이름이고요. 한성의 동쪽, 한성 동쪽, 한양 도성 동쪽이라고 해서 붙은 지명이고요. 과거에 성동구는 이제 강남 3구, 광동구, 강동구, 광진구까지 포함될 정도로 면적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용성이라고 불리우면서 마포구, 용산구와 함께 강북권의 3대 대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구는 특히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개조한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건물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특히 이제 2009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때 주도했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성수동의 이제 전략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기부 체납 비율을 25%로 올리는 대신에 최고 50층 건축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타 지역 같은 경우 타구 같은 경우 한강변에 이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최고 30층이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이 최고 300%라는 그런 높이 규제가 사실상 있었어요. 근데 성수동은 다르다. 50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수 전략지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아주 잠깐 드릴게요. 면적은 53만 399제곱미터고요. 최고 50층 8,247세대. 그 개발 예정인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1에서 4지구로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지구는 19만 4,398제곱미터, 면적이 2,909세대로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4개 지구 면적 중 면적도 가장 넓고요. 그리고 세대 수가 많아가지고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숲과 지하철역이 가까워요. 가까워서 그 가장 비싼 시세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지구는 이제 13만 1980제곱미터, 그리고 1907세대로 조합 설립 인가 후 건축 심의를 준비 중이고, 3지구는 11만 4193제곱미터에 1852세대, 4지구는 8만 9829제곱미터에 1579세대가 예정되어 있고, 건축 심의 중이나 서울시의 벽에 막혀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지구는 이제 사업성이 좋고 속도 면에서 가장 빠르나 지하철 이용 면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다.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 1지구, 4지구까지인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한번 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글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수동 2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수동은 이제 중랑천을 경계로 왼쪽으로는 금호동, 그리고 응봉동과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사근동, 송정동과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한강과 맞닿아 있죠. 한강과 맞닿아 있는, 그리고 건너편도 강남구 압구정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호선 여기 성수역 앞쪽 있죠? 2호선 성수역 앞쪽으로 그 카페 거리가 조성이 돼 있어요. 카페 거리가 조성이 돼 있고 젊음과 낭만의 거리로 유명한 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성수동 성수 아이파크 아파트고요. 그 앞쪽에 이제 그 아래쪽에 아파트 아이파크하고 똑같이 생긴 쌍둥이 아파트가 있죠. 여기가 바로 롯데캐슬, 성수 롯데캐슬 파크
아파트고요. 여기 둘 다 이제 세대수가 600여 세대로 세대수도 비슷하고 연식도 2003년식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똑같다고 보면 되고, 이제 앞쪽에 이제 2호선 성수역이 있죠. 2호선 성수역이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더 가서 이제 2호선 뚝섬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이 이제 서울숲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숲 일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높게 솟아있는 이런 건물들이 있죠. 여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하나 갤러리아 포레, 유명한 하나 갤러리아 포레하고, 여기 이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파트 있죠. 서울숲 트리마제. 그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경동초 보이시죠? 경동초 여기 아래쪽에 이제 또 서울숲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제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 여기 성동교가 보이고요. 장안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뚝섬 유수지 공원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오른쪽 편에 여기에 이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1단지, 2단지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성수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보이고요. 바로 밑에 성수 롯데캐슬파크, 바로 밑에 이제 성수역이 있고, 여기 앞쪽에 이제 카페거리라고 써 있죠. 카페거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성수초가 있는데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렇게 걸어서 다니기는 하는데 이 골목골목을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더 아래로 이제 내려가서 서울숲 힐스테이트, 그리고 여기 서울숲 트리마제 있죠. 서울숲 트리마제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기 인근에 이제 한진타운이라든지 뭐 서울숲 대림 아파트가 보이고, 여기 강변 동양 아파트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뚝섬역이 있고, 이 뚝섬역에서 올라가면은 이제 아이파크 폴의 1차, 2차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이 있고, 여기 이제 서울숲이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전경 그리고 정문, 공동 현관문의 모습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단지 전경의 모습입니다. 단지 놀이터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분리수거장의 모습, 그리고 이제 단지 내부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의 모습,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단지 주변 분위기는 어떨까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실게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단지 위쪽 편에 있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GM 서비스, 한국 GM 서비스 센터 공사 현장 사진까지 볼 수 있고요. 이 인근 일대가 보니까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도 있고, 자동차 관련돼서 이런 서비스 센터들이 많이 좀 입점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은 단지 오른쪽 편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ADLV 성수 빌딩의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성수 쇼핑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성수 쇼핑센터 옆에 이렇게 노후된 상가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거든요. 그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여기 KB 국민은행 그 뭐라고 하죠? 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건물도 여기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단지 아래쪽에 있는 골목 상권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 상권 및 학원가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주변 상권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성수역 건너편 주변 한번 보시면은 여기 성수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상당수의 상권들이 이렇게 입점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젊음의 거리라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이들의 먹거리, 놀거리 등이 상당수 분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개조돼 가지고 운영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골목길에 이런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는 건물 있죠. 이게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팩토리얼 성수라는 하는 곳인데, 성수동의 이제 오피스 건물의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상당히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도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엄청 붐비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이제 밀집 학원가는, 이러다 보니까 밀집 학원가는 인근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성수 아이파크가 이렇게 있고요. 2호선 성수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동 아래쪽 101동, 102동, 103동 쪽이 좀 선호하는 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부 동은 이렇게 중랑천 뷰가 가능한 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도 이제 선호하는 동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멀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선호하는 동에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벽면도 보시겠습니다. 32평은 2베이에 방 3개, 화장실 2개 이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38평하고 42평은 똑같아요. 거의 싱크로율 100%. 저는 지금 이 두 개의 그 차이점을 지금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데, 이제 보시면 방 크기들이 좀 더 크죠. 네, 크고 거실의 면적도 좀 넓고요. 그 점만 빼고는 거의 싱크로율 100%로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2평형의 실내 사진 모습입니다. 네, 거실, 그리고 주방 일자로 형태로 되어 있죠. 주방, 그리고 안방 그리고 화장실의 모습인데요. 내부 자재라든지 이제 바닥 형태, 그리고 건물 구조, 내부 실내 구조 같은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모델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세대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드디어 기본 정보 시간입니다. 네, 성수 아이파크는 성수동에 위치해 있고요. 2003년식이고 세대수는 656세대입니다. 용적률은 310%고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고요. 최고층은 25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식 구조로 돼 있고, 난방 방식은 이제 개별 난방 방식이고요.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지로 돼 있고 주차 대수도 1.5대나 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과 세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인근 초중고를 보면은 학군지 판별은 아래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성수초, 경수중, 경일고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까 보셨지만 거리가 멀고, 지하철은 이제 가깝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로 2호선 성수역이 가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지방공간은 없고요. 병원 쇼핑몰 없고, 공원이 이제 청송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장 3.1배인 청송공원이 있고요. 아파트와 초등학교 간 거리가 멀어서 등하교 시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취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변 산업시설로 인해서 환경이 좀 불만이다. 아무래도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좀 외부에서 이렇게 악취 같은 게 한 번씩 이렇게 풍기는 그런 그 입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하고 초등학교 아까 보셨지만 거리가 멀고, 또 골목골목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이제 등하교 시에 불편하다는 점,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 분석입니다. 성동구의 특징, 거래지수, 성수동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성동구의 면적은 16.86제곱킬로미터고요. 인구는 27만 6,767명이고요. 지하철역 같은 경우 2호선, 3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 이렇게 있고, 경의중앙선까지 있고요. 그리고 인근 병원은 한양대학병원이 있고요. 학원은 577개로 입시검정 모습 271개가 있다는 것까지 보실 수 있고, 지역상권도 이제 백화점이 없고 대형마트 하나, 스타벅스 14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높아가지고 교통과 환경 여건이 유수하다는 점이 특성이고요. 그리고 원래 성동구는 특히 이제 저쪽 금호, 옥수 이쪽이 좀 심하긴 한데, 원래 산꼭대기였던 판자촌이었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왕십리
왕십리 지역도 있죠. 왕십리 뉴타운. 그곳이 이제 왕십리 재개발, 그리고 이제 우리 성수동 트리마제 등 이런 고급 아파트의 입주 등에 따라, 그리고 이제 옥수하고 금호도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지어졌거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완전히 그 면모를 바꾸었다. 완전히 그 면모를 바꾸어서 한강에 인접한 지역답게 완전히 선호 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구의 거래 지수는 공급 적정 수요 같은 경우 1383세대고요. 공급량은 이제 5년간 1670세대.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2020년도 2964건에서 이제 1508건까지 줄어들었죠. 2021년도에 줄어들었다가 22년도에 거래량 보십시오. 371건. 거의 뭐 거래량이 뭐 몇 토막을 난지를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줄었고 23년도에 회복을 확실히 했어요. 확실히 회복했고 24년도 보시면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회복한 모습 보실 수 있죠. 20년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회복을 했다. 근데 지금 아마 20년도는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갑자기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0년도는 넘어서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매매 매물과 전월세 매물 보시면 1년 전에 3071, 3089 거의 뭐 차이가 없고요. 전월세 매물은 지금 1년 전 1471건보다 한 30여 건 증가를 했죠. 그래서 많이 증가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성수동의 특징을 보면은 성동구의 메인 입지, 그리고 서울숲을 중심으로 한 SM타워, 그리고 카페 거리가 유명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젊은이들의 도시예요. 아까 젊은이의 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도시이며 한강변을 따라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그 트리마제 앞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공원으로 바로 한강을 볼 수 있는 그 곳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진짜 실제로 한강을 나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한강을 바로 그 산책할 수 있는 생활권으로 잘 형성이 되었다. 뭐 이렇게 좀 저도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 재건축 재개발 지역,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1차, 2차 보시면은 여기 이제 둘 다 보면은 성수동 이제 825세대, 1차는 825세대, 2차는 528세대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33, 36, 365, 399의 용적률까지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좀 예전보다 좀 준공시기가 늦춰졌어요. 예전에는 지금 올해 말 안에 두 개 다 아파트가 된다 예정이었는데, 지금 1차는 24년 12월, 2차는 25년 7월까지 좀 준공시기가 늦춰진 것까지 좀 확인을 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32평형 매매 전세 최고가부터 살펴볼게요. 매매 최고가 같은 경우는 16억 5천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9억 3천 해서 갭은 7억 2천이고요. 32평형의 세대수는 656세대 중 236세대고요. 매매 전세 건수 보시면 6월 말 기준 22년도에는 거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진짜 거래 절벽의 시대였죠. 거래가 없었고 23년도에 6건, 24년도에 9건 이렇게 있었고요. 거래가 원래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 단지고요. 그리고 22년도 전세는 30건, 23년도 50건. 그러다 24년도에 17건. 작년에 좀 전세 건수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많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32평형의 최근 거래가 보시면 7월에 4건이 있었고 10월에 2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하반기에 거래량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고 7월에 이제 14억 4천, 그리고 10월에 15억 7천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4년도 초에만 해도 이렇게 최저가를 찍었어요. 23년도 말에 13억 7천 최저가를 찍었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살짝 반등하다가 한번 낮게 거래가 되고 나서 거래가 연거퍼서 두 번 최고가로 이렇게 찍혔는데, 이제 보면은 13억 7천에서 10억 7천이니까 거의 뭐 한 1년도 안 되죠. 1년도 안 되고 한 거의 그쵸, 1년 정도 되겠네요. 거의 1년 사이에 한 2억 정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KB시세 호가 보시면 14억 5천, KB시세는 14억 5천이고요. 최고 호가는 16억 5천, 최저 호가는 16억입니다. 그래서 최고 호가가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매물이 여기는 정말 턱없이 없더라고요. 매물 개수가 적어가지고 단 2개밖에 없습니다. 32평형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아마 이제 32평형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세대들이 있는데, 그 32평하고 그 37평인가요? 거기하고의 그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을 좀, 그런 특징을 한번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그리고 교통환경입니다. 네, 아파트와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까지는 29분, 21분, 확실히 교통편이 좋은 모습이죠. 교통편도 좋고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짧게 소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청역도 마찬가지예요. 29분, 24분, 상당히 쾌적한 교통 흐름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디역과 가디역. 구디역 같은 경우 이제 조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살짝 있다 보니까 51분, 33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가디역도 56분, 39분 소요가 된다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다 2호선하고 이제 7호선으로 다 그 업무지구까지 다 지하철로 이동 가능한 모습이고요.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도 41분, 23분 굉장히 좋고, 마곡역은 물리적으로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3분, 38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지하철로 다닐 수가 있고요. DMC역도 46분, 28분. 여기도 지하철로 다 갈 수가 있고요. 판교역도 47분, 30분. 여기도 마찬가지 지하철로. 그래서 지하철로 서울하고 경기권, 판교까지 있는 모든 업무지구를 지하철로 모두 다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이 있는 입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KTX, 청량역도 가깝습니다. 19분, 15분. 청량역도 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여기 서울 아이파크 리버폴에는 이제 신축 단지라서 논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숲 힐스테이트가 이제 평당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보시면 7,500이나 되죠. 평당가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높고, 아무래도 연식이 그래도 이 중에서는 최신식이죠. 최신식이고, 2호선까지 좀 거리는 살짝 있긴 하지만 2호선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한강뷰가 보이는 동도 있어요. 동도 있고, 또 서울숲까지도 이제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리마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바로 한강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거든요. 바로 걸어서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 메리트가 있는 서울숲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캐슬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평당가가 높고요. 아무래도 지하철하고 거리가 더 롯데캐슬이 더 가깝죠. 그런 면도 있고, 이 롯데캐슬 같은 경우 이제 좀 아무래도 성수 아이파크하고 좀 비교했을 때, 성수 아이파크는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부터 이렇게 살던 입주민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고, 롯데캐슬 파크는 확실히 좀 손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많이 거래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롯데캐슬은 좀 거래가 활성화하게 됐고, 성수 아이파크는 좀 거래가 별로 없었다. 좀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수 아이파크가 평당가는 좀 가장 낮다. 3개 아파트 중에서 평당가는 가장 낮다고 그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실거래할 아파트의 구매를 최초로 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때 3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요.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 나가야 한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500세대 서울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를 도출해 봤는데 평균 점수가 83점이 나왔었거든요. 과연 성수 아이파크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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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85점을 취득했습니다. 성동구는 이제 서울에서도 중공업지구로서 서울 시내에서도 상급지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수동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군 문제가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이제 특히 성수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멀다든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구축 단지라는 점 등이 이제 감점 요인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성수 전략 정비지구로 지정된 것처럼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섬에 따라서 서울 한강의 랜드마크들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성수 아이파크에도 그 여파가 조금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수 아이파크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